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송지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진주시 을선거구는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할지 오늘 진주시 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할 세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병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 7번 김병규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한경호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기호 2번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토론 의제는 진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품격 있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고 주어진 발언 시간과 권장 시간은 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KBS 뉴스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김병규 후보의 출마 인사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후보 행운의 기호 1번 김병규입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줄곧 대한민국의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세제실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경제부지사를 맡아 12조 8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투자 유치와 9조 원 국비 확보 시대를 열었습니다. 진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에서의 국가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이 예산 분야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한 전문가입니다. 오직 진주시의 발전에만 전념하시는 조규일 진주시장님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절대 필요합니다. 저 김병규는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여하여 시장님과 손발을 맞추어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진주 및 서부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는 초기부터 모든 실무를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독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비록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잠시 국민의힘을 떠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여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저 김병규 30년 공직생활의 경험과 능력, 인맥을 모두 쏟아부어 고향 진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김병규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경호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한경호입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 침체, 민생 파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보면 100에 100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열심히 사는 서민들을 누가 이토록 힘들게 합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무능하고 각종 의혹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지역 정치인을 심판하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진주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념, 정파, 정당을 떠나 누가 더 능력 있고 일 잘하는지, 누가 더 청렴하고 정직하고 깨끗한지, 누가 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하는지, 누가 더 진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인물인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진정한 시민의 대표를 뽑으셔야 합니다. 저 한경호는 진주에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공공기관 CEO를 거치면서 국가 발전과 진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진주시장 선거의 고배를 마시면서 정치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저 한경호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주를 바꾸고 민생을 살리는 커다란 역할을 저 한경호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기호 1번 한경호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민국 후보의 출마 인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지난 4년간 위대한 진주 시민 덕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수석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을 역임할 수 있었고, 또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진주 시민의 덕분입니다. 진주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또한 저를 지금의 강민국이를 만들어 주신 곳입니다. 앞으로 제가 먼 훗날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살아가야 할 곳이 제 고향 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의 오진 진주를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진주 사천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남북 내로철도를 적기에 개통시키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그라야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점심을 굶지 않는 어른들로 만들겠습니다. 주 7회 노인복지센터에서 점심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진주 시민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 강민국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린 진주는 성장을 멈추고 후퇴할 것인가, 앞으로 도약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습니다.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만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위대한 진주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 진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서로 써나가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네, 세 분 발언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진주시 을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정 현안 주제는 정치의 신뢰성 확보와 사회통합 방안입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갈등과 또 거대 양당 간의 정치적 대립은 정치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경호 후보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기만 하면서 세비만 축내고 일반 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왜 그리 만나면서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 정치는 사회 발전과 민생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는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지가 오래가 됐지 않습니까? 정치는 본래 그런 것이라고 체험하기에는 정치가 우리 삶과 공동체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세대 교체를 위해 4선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임기제를 해야 됩니다. 보좌관수 감축을 포함 각종 특권과 기득권을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23대 국회는
싸움과 정쟁의 장소가 아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통합하는 개혁국회, 선진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행정구역 개편 등을 추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회통합을 주도해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먼저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훌륭하고 또 모범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절대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범죄자가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범죄 피의자들이 정당을 만들고 있고 또 실형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피의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오는 정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성조차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변호한 후보를 전략공천하고 또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에 관련된 변호사들을 민주당 우세 지역에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국회의원은 정말 국민의 숙권자로서 도덕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했고 권고형 이상 학정 시 세비 반납,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 또 자당의 기책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약속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치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규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저는 상식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기회의 공평함을 제공하고 모두가 정직해진다면 정치 신뢰성 확보와 사회 통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회의 불공정과 솔직하지 못함이 갈등을 낳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을 보시면 대부분 이 두 가지가 문제의 핵심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의 공천 문제만 해도 민심과 동떨어진 잘못된 공천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저 김병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단순히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공천 심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 단순한 요구조차 묵살되었습니다. 결국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공천이 저 김병규의 무소속 출마라는 상황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보시면 그 이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우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고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는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적 근거는 권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한 분씩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6분간 두 후보 모두에게 질의를 하시되 발언 시간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자질에 국한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 주시고요. 인신공격성 비방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민국 후보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초고속 탈당, 무소속 김병규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규 후보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꿈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창출에 큰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깊은 관계가 없다면 사실 이 전문위원으로 가기 어렵죠. 이거는 온 국민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정권 때 기획재정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무려 4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를 통해서 1급 세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혜택 내지는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대다수 공무원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김병규 후보의 친형인 김응규 씨는 우리 진주의 대표적인 또 민주당 정치인이죠.
근데 이분도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수는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2018년 진주시장 예비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이재명 축하 영상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 또 진주갑 선대 공동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규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수혜자고 호가호위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친형 김영규 씨는 이재명 대표의 사업 연수는 동기고 이쯤 되면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시든지 아니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다시피 이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경호 후보를 제치고 2년 뒤에 민주당 진주시장 후보로 나올 것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뼛속 깊이 보수입니다. 사실 저는 뭐 공무원으로서 일밖에 안 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성질을 빨리 했습니다. MB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고요.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 때 답변해 고위공무원 주셔야죠. 본인 얘기 성질을 하시면 안 되고요.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일 잘하는 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나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예. 공무원 예. 아니 2년 뒤에 예. 그 지금 저 김병규 후보가 걸어온 길 문재인 정권의 수혜자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저 친형인 김원규 씨도 이재명 그 후보와 연수는 동기인데 예. 그러면은 그 여기는 한경호 후보를 제치고 2년 뒤에 민주당 진주시장 후보로 나올 것이니 분명히 말씀해 그럴 달라는 일은 겁니다. 절대 아니 우리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다시피 이미 입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복당을 할 거고요. 저기 승리해서 형은 예, 형의 그 길을 불가능하신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형은 거고요. 자, 제가 답변을 제가 조금만 주도권이기 드릴게요.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병규 후보는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기재부 세제실장이라는 자리에서 돌연 의원 면직 신청을 하고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감사원에서 직급 남용에 따른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으로 징계 처벌을 받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신라젠 사건,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범죄죠. 신라젠 사건에 지금 간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2017년 6월경 신라젠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지방구체청의 세무조사와 정려세를 도와주기 위해 조세심판원 담당 사무관과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청탁을 하였습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병규 후보가 후배인 신라젠 대표 청탁을 받고 조세심판원의 직권 남용과 갑질을 행할 때 또 후보자의 배우자인 구경민 씨는 신라젠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채 상당 기간 활발한 거래까지 한 사실이 감사원 보고서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가정주부가 정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신라젠 비상장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그 취득 경위와 그리고 김병규 후보가 세제실장인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지금 해주시고 예. 지금 만약 어렵다면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신라젠 사건으로 추미애 장관이 폐지했던 하지만 다시 부활된 서울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다시 이 부분을 수사 의뢰할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강 후보께서 이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1년 제 고등학교 후배가 옛날에 세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심판원의 조사관한테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화 한 통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1년 6개월이나 그 배우자는 왜 그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취하고 계셨죠? 설명하고 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건 지금 제가 투수를 주도권 답변을 받았고 정확하게 주십시오. 1년 반 동안이나 조사를 받아서 전화 한 통 한 것 때문에 제가 자, 제가 경징계를 질의드릴 게 받았고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걸로 많아서 끝입니다. 그게 자, 김병규 전부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자, 김병규 의원님 보니까 사면은, 예. 잠깐만요. 네, 제가 네. 주도 시간이기 때문에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룰도 안 지키면 어떻게 국회의원 한단 말입니까? 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번 총선을 위해서 지금 진주로 올해 2월달에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사 오시기 전에 보기엔 직전에 서울 압구정 아파트에 거주하신 걸 알고 있는데 예. 총선 50일을 앞두고 진주로 이사 오시는 이거는 너무 속보는 총선용 철시의 이사에 불과합니다. 낙선하시면 다시 압구정 아파트로 주거를 옮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예. 그리고 진주에 오셔가지고 주택 보유세, 주민세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납부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시민들이 보고 있고 만약에 위증을 한다면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압구정동은 말씀드립니다. 전세입니다. 제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오신 거죠. 저 경남 맞죠? 경제부지사로 그 근무를 지금 했습니다. 그 아파트 또한 지금 배우자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 후보님.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주어진 아파트를 발언 시간이 샀습니다.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토론의 규칙을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립니다. 주도권 토론은 이제 6분씩 드리긴 하는데요.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 답변 시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병규 후보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한경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요즘 사회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것이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네. 혹시 그 직장 내 갑질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뭐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예. 밑에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게 갑질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예. 제가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신 게 있는지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맞춰보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갑질이 아닌 것은 1번 비서관을 부침 병간호 시키는 것, 2번 보좌진에게 욕설하는 것, 3번 주말 사적 업무를 비서에게 시키는 것, 4번 운전하는데 뒤에서 머리 쪽으로 사탕 던지는 것, 5번 가족 소유 카페 조성하는데 교직원을 동원하는 것. 한 후보님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말입니까? 예. 저하고는 영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럼 혹시 강 후보님께 여쭙겠는데 혹시 여기 항목에 해당되는 거 있으신가요? 김병규 후보님 정치에 입성한 지가 3개월 채 안 된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예. 정말 이 저 정치는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들 심판받아야지 처음 정치를 배운다는 분이 네거티브 마타도로서 배운다는 건 정치 선배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기에 줄 대한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제가 지금 질의하실랍니까? 질문을 예, 할게요. 다 후보님과 관련되는 의혹입니다. 이게 언론에도 다 나왔고 많이 회자된 겁니다. 자, 1번 비서관으로 하여금 부친 뱅수발되게 한 것은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 입장이라면 피가 거꾸로 쏟을 일 아니겠습니까? 보드 2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아니, 사장님 1분 질의하고 30분 답변 주시던데. 질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그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박모 비서관이 본인이 페이스북에 직접 강민국 후보의 지시로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김병규 후보님 비롯해서 또 김병규 후보님 국민의힘에 이걸 가지고 지금 공간위에 이의제기도 하시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아무런 문제 없다고 판명된 거고 특히 진주에서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창원시장 후보에 놓으셔서 이 컷오프 되시고 이번 총선에서 탈락한 김재경 전 예비 후보가 이거 남부지방법원에 지금 이와 같은 아마 오늘 김병규 후보와 한경호 후보가 제기하려고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아주 남부지방법원에 공천 신청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의혹을 주장하는 뒷받침 구체적 증거도 없고 또 도덕적 한결 등 하자가 있으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공천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유효 없다고 기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병규 후보님 지금 허위 사실 유포한 거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방송 토론을 통해서 또 허위 사실을 유포를 계속한다면은 혐의만 하나 더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재질이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경 예비후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판사께서 뱅가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하시면은 깨끗이 해명될 것을 왜 제출을 안 남부지방법원의 하셨습니까? 판사 세 분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증거를 이건 제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럼 김재경 전 후보가 신청한 예. 부분 신청이지 않습니까? 채권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왜 김재경 전 예비 후보가 이런 7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왜 구체적 증거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민국 후보는 도덕적 한결 등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게 보기 어렵다고 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좀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박모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인정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박모 후보가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글을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김병규 후보님이 허위 사실 유포를 하니까 자기도 오직 깝깝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예,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5번 항목도 보면은 그 갑질 그 내용인데 카페 동원한 거 사적으로 그 지역 언론에 다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카페에 우리 강 후보 동원했다고 측에서 사이버 대응 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무슨 카페를 아니 동원했다. 기자가 녹취록이 있다 이러니까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뜻은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김병규 후보님이 훌륭한 공직자인지 몰라도 뭐 물론 감사한 감사로서 또 옷을 벗고 하시지만은 아니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이거 예. 지금 한다는 게 3개월도 안 되고 한다는 것이 이런 마타도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 위대한 진주 시민들에게 좀 이 저 정책이나 비전을 말씀하시고요. 자, 아까 후보님.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이 사법부가 제 답변할 것을 이미 다 답변한 겁니다. 강 후보님 한번 예, 예.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해명할 의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저 답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가 전혀 무관하다는 일이라는 말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이미 지금 예.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아니 그런 말씀 예. 사법부가 제가 답변할 것을 김병규 후보님 이미 답변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국민 눈높이에 보면 공관위에도 공천의 4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직장 내 갑질 이렇게 밝혀진 시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진해서 후보를 사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후보님 주어진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경호 후보께 상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우리 강 후보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 제가 좀 몇 가지 물을게요. 예. 앞서 김병규 후보가 한경호 후보를 제치고 진주시장으로 뭐 나간다 그런 표현이 제가 좀 언뜻 들었는데 제가 말씀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예. 이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이 발언을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취소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김병규 후보님이 지금 오신 과정이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그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한경호 후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그 예, 예. 공무원이 그리고 가라면 갑니다. 그리고 시킨 대로 해야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내기수를 파격적으로 그 예, 기재부에서 아까 하는 그- 경우가 예, 됐습니까?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형이 또 예. 이재명 그 알겠습니다. 후보와 동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 후보로 놓아셔야 된다. 그 정체성에 예,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한경호 후보님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예, 예. 또 그리고 앞서 또 그 발언한 내용 중에서 제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강 의원께서 비리 인사들을 공천한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거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우리 강 후보께서 오히려 당사자가 해당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다. 저는 그런 표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인 질의는 각종 그 의혹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병규는 같은지. 우리 예, 그- 말씀하십시오. 예. 최근 각종 언론 보도와 나무 위키 인물 백과 사전 등에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은 가족 전체가 온통 의혹투성이다. 갑질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박사학위다, 학력이다, 경력 의혹이 제기됐었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오히려 그보다 더하게 각종 갑질 의혹 등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해를 차고 있어요. 답변 드릴까요? 예,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예, 질문해 우리 주십시오. 시민들께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렇게도 많은 갑질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까? 자, 답변- 이번에는 질문입니다. 예, 진주 시민들께서 두 번 다시 속지 않으리라고 보면서 저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아까 김병기 의원이 후보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된 내용이겠습니다. 5대 의혹 1. 국회 비서관 부친 병수발 지시 의혹 2. 진주 동경학교 직원 사적 동원 갑질 의혹 그래 저기 자꾸 3.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서울 경남 책임져야 사이버 되고요. 언론 제보센터 질문해 개설 주십시오. 언론 탄압 의혹 이용 사장님 혼자서 지금 4. 3분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옳지 않지 금융권 않습니까? 약정 이용 지역구 언론사 광고 발주 압력 의혹
마지막으로 경남도의원 재직 시 교직원 힐링센터 건립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입니다. 자, 답변 이 사안들은 답변 각 기회를 언론이나 주시고. 시민단체에서 고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아실 겁니다. 예, 후보님 그럼 질문해 이 주시죠. 문제에 대해서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황경 후보님 1분 이내로요. 21대 그때도 강민국이 5대 의혹 해가지고 했는데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사실은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은 정치라는 것은 그 포용의 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황경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러한 것은 도덕적 흥결이나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효 없다고 기각한 것입니다. 그럼 황경 의원님 역으로 그 말씀하신 의혹 중에 한 가지라도 구체적 증거나 뭐 있습니까? 지금 허위 사실 유포한다는 것은 지금 김병규 황경 후보님도 김재경 후보와 지금 김병규 후보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 공동 정범으로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황경 의원님이 지금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정가사범에 당 대표가 공천한 민주당의 후보고 그리고 전당대회 때 돈 봉투 살포해가지고 당 대표가 지금 구속돼 있는 더불어 돈 봉투당의 후보가 저한테 지금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라고 얘기해 주시고 사회자님 이거는 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 이제 질문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아니, 좀 저한테 끊어주시죠.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어떻게 그는 본인께서 그는 본 질문할 수 질문하고 있는 그 건지 어긋나는 그런 답답합니다. 답변을 해 아니 주시기 이미 답변을 다 해주신 거 예. 답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예.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강 후보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추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아무것도 사실을 만약 모르면서 지금 당선이 되어도 가정을 한다는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시비 토론이 것을 있을 수 있는 분명히 겁니까? 알고 있으라 믿습니다. 강 후보께서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각종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 낱낱이 사실 그대로 밝혀야 됩니다. 아니, 한 그래야 우리 가지라도- 진주 시민들이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한 가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황경 후보님. 지역 이거 허위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유포입니다. 후보 비방죄입니다. 당연한 도리고 책무입니다. 고발하세요. 아 이거 예, 그렇지 않으면 공동정보로 당연히 우리 진주 해야죠. 시민들께서 예, 예.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비리가 많은데도 아니, 정가 4번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많은데도 먼저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해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역 정치인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당대 더불어 돈 봉투당의 무부당, 당 대표가 구속되는 모르쇠 그런 삭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 예, 발언 시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세 분께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 선거방송 토론은 품격 있는 토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고 주어진 발언 시간과 권장 시간은 최대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진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새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규 후보 주요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행운의 7번 진주의 행복을 가져다 줄 김병규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주를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경남 경제부지소로 있으면서 초창기부터 이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둘째, 진주 사천 통합을 시작으로 2050년 100만 남북권 수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셋째, 좋은 기업과 투자 유치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으로 출근길 소중한 10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농민이 대접받고 농민이 미래산업으로 당당히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주성 순국선열 7만 어총을 건립하여 진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주 정신을 개성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경우 후보 주요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10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 공장 2개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 기본수당 신설, 청소년 수련관 추가 설치,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 확대와 생계 지원을 위해서 4인 기준 가구당 200만 원 규모의 생계 회복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추진하고 진주 사천 산청 통합, 경남도청 진주 하는 준비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등 정치 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진주에 유치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선악산 터널과 제2금산교 건립, 경남예술문화진흥원 진주 이전, 파크 골프장 확충 등 체육 레저 시설에도 확충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민국 후보 주요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먼저 진주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먼저 개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 유통 대기업 물류센터를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셔가겠습니다. 셋째, 명문 교육도시 진주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 안전 통학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진주에 특화된 스포츠 관광 산업을 개발하겠습니다. 파크 골프, 축구, 탁구 같이 지역 맞춤 스포츠 산업 육성하고 옛날 짱어거리 추억을 살려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의 오지인 진주를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진주 사천공항을 활성화하고 또 남북 내륙 철도를 적기에 반드시 개통시키겠습니다. 네, 주요 공약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에게 모두에게 질의를 하되 발언 시간이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답변 시간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약 검증 시간이니만큼 반드시 공약에 국한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고 답변하는 후보께서도 요지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병규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공약 검증 전에 그 자질 검증에 제가 답변을 못한 게 있고 질문을 못한 게 있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강민구 후보가 불과 27세에 진주 동중학교 제7대 이사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참 금수저 부친을 잘 만나서 금수저였습니다. 제가 언론 검색 중에 낯뜨거운 그 기사 하나를 찾았는데요. 2007년 10월 24일 날 아버지가 송덕비를 학교에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송덕비가 있습니다. 이 송덕비 후보님 지금은 교정에는 공약 검증 시간이니까요. 공약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후보라고 양력이 되어 있습니다. 비석에는 없지만 또 앞 부친께서 2006년 열린우리당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저희 형을 공격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형은 이미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 근무한 것이 그리고 전문위원 근무한 것이 공무원은 하라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이 가라면 가야죠. 예, 후보님 이제 공약에 관련해서 질의해 질문을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강민구 후보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4년 전 총선에서 강 후보께서 진주 시민의 약속한 공약이 전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예, 그 공약 중에 53.3%를 제가 달성을 했죠. 76개입니다. 그 중에서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자료를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57%를 지금 했다는데 이행하신 공약 대표적인 그 두세 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유, 너무 많죠.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도 완료했고 상평공단 재생사업 경제 활성화도 완료했고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족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수 관광 테마 부자 한옥마을 조성, 하대동 난강 수변생활 체육공원 조성, 야외 공연장 설치 그거 가보셨죠, 후보님도? 예, 그리고 아름다운 난강면 다목적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 진주가 항공 우주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도 제가 서울 노선, 제주 노선을 뛰게 됐습니다. 답변이 좀 길거든요.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제가 보니까 76개 공약을 보니까 거의 진주시가 추진하거나 경남도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뺏긴 것들이 많습니다. 고민해서 별로 안 했다는 증거인데요. 이번 선거 공보문을 보니까 지금 우주항공청 지원 특별법 발의 추진이라고 돼 있던데 5페이지에 이 법안은 이제 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미 지난 12월 1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 공동 발의 명단에는 우리 강민국 의원이 이름이 없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딴 데도 아니고 진주를 답변을 드려도 우주항공 됩니까? 배후 도시로 만들자는 내용인데 이 법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김병규 의원님이 좀 더 공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정부안 제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박대출 의원님께서 했던 거는 그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우주항공청 정부안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 특별법안에 우주항공 복합 아니 우주항공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특별법안에 왜 공동 진주의 의원이면서 왜 공동 발의 안 하셨어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정부안이라고 이야기해도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개츠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정부 아니고 설치 및 운영하는 특별법을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박대출 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신 그 겁니다. 그건 잘 의원입법이라는 모르고. 것은 우리 김병규 의원이 뻔히 아시면서 질의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자, 그다음에 그 제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답변 시간 지금 보장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을 보장을 주셔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주항공 특별법은 정부안으로 제출됐고, 그래서 제가 정주 여건 개선 그 조항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이 특별법에서 사실 법률 헌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한다는 거고요. 방금 우리 김민규 의원이 그게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대출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 부분은 우리가 의원들이 입법 발의할 때 보통 빨리 그 법안을 입법 발의하기 위해서는 빨리 친한 분들하고 한 10명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자, 없었기 이제 때문에 그렇게 그다음에 예. 지금 이 공약집을 보면요. 지편 국도 3호 대곡 금산 지방도 1031호선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네네. 개설의 경우에 공보물에 기재된 지편 쪽 국도가 3호선이 맞습니까? 저 김병규 후보님 진주 오신 지 지금 2월달 아니 3호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평고동 10호 광장에서 지편에 지금 수도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잘 모르시죠? 그 잘 모르시네요. 아니, 국도 그게- 3호선이 아니고 33호선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도 33호선은 31호선이 합천으로 가서 고령으로 가는 게 지방도 33호선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우리 정확히 김병규 알고 후보님이 그다음에 진주 오신 지방도 지 3개월밖에 안 돼 잘 모르시는데 31호선은 1013호선이 맞습니다. 예. 도대체 이 그리고 그거를 공약을 보신 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 한번 읽어 보셨어요? 후보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때 장관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 오셔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평고동 10호 광장에서 지편에서까지 소독돼 있는 국도 대체 우회도를 만들어 달라. 사실 제2금산교도 이게 사실 한 3천억이 드는 겁니다. 제2금산교는 한 1,200억 드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편, 대곡, 금산, 문산을 잇는 국도 우회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주십사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고 국토부 장관도 적극 협조해서 그 이미 자, 그 당시에 모든 제가 그 언론에 다 자리에 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있었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께서 오셨을 때. 아니, 모든 그런데 언론에 다 지편에 모아 있는 지금 이야기죠. 국도 3호선이 아닙니다. 33호선이고 예, 이제 마지막 질문해 금산 지방도 주십시오. 31호선이 아니고 13호선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공약들을 보시면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진주시가 하고 있거나 진주시가 거의 끝나가는 사업들, 그다음 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넣었거나 4년 전에 공약들을 재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 내륙철도 적기 개통도 4년 전에 첫 번째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남부 내륙철도 원안사수 예. 조기 착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안내해드린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경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강민구 후보와 김병기 후보께 각각 질문할게요. 먼저 공약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강 후보의 이번 총선 공약 자료를 보면 참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정책이나 정치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진주 발전을 위해서 청사진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언급한 게 거의 없습니다. 세세한 지역 개발 사업이나 읍면동 지역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국회의원 공략집인지 도의원 공략집인지 시의원 공략집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대담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재선을 준비하는 현역 의원의 공략집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의정 대상을 받았든지 특별 교부세를 얼마 받았든지 이런 자아자찬에만 치중하고 정작 중요한 내용인 우리 진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년고도 진주의 찬란한 문화예술 관광 분야 대책이 일제 없습니다. 우리 진주의 농업 비중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기존 운영 중인 농촌 일선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딱 한 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가 정말 그 저부가치 제조업을 첨단 고부가치 산업 재편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그다음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하겠다.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면 해난 사업인 공공기관 이전, 2차 이전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의 미래, 우리 답변 시민의 드리겠습니까? 어떤 복지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거의 없거든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 한경호 후보님이 질의한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하겠다. 금고형 이상 때 세비 반납하겠다. 정치 계획 공약을 이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방금 15분 전에 말씀하신 거를 지금 뭐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참 답변을 공략집이 없다는 겁니다. 공략집에. 그리고 또 농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진주 어리 특히 도농 복합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주만큼 우리 농업에 대한 그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남한에 처음 종묘장이 생기고 녹색혁명이라는 통일벼, 녹색혁명을 만든 곳도 진주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백색혁명을 만든 곳도 바로 우리 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면은 또 우리가 금산면이라든지 동부 오계면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북부 상계면에 가서 중부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중부대 거기에 농민들하고 만나고 또 농협 조합장도 만나면서 수시로 아니 제가 간담회를 하고 말씀드린 있는 거는 겁니다. 농경 분야에 대한 그런데 아니, 대책이 공략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는 한 공략집이 거고요. 포함이 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아무리 그 공약 검증이지만은 평가절하에서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가정에 배부된 그 3명의 후보들의 공략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국제대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지난 21대 공략지를 보면 국제대학교 정상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공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제대학가 파산이 되어서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 후보께서 정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또 그 대학 모교 교수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마디 우리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또 우리- 한국국제대학 정상 추진 공략한 건 맞습니다. 참 우리 한경 후보가 찾다가 한데 이거 수준 공략을 한 겁니다. 이거 한국국제대학교 재적생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라고. 그래서 사실 그 공약을 지켰습니다. 취업 우수학과 우주 위주의 학생 모집, 그리고 지역 국립대학교에 없는 학과 우선 신설로 한국국제대학교 학사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학교 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파산에 따른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외될까 싶어서 침해받을까 싶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또 완료했던 공약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거는 한번 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대학 질문하시니까 교수 그런 거죠. 공약으로 또 예. 그렇게 약속했고 또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기 때문에 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김병규 후보께 질문할게요. 예. 진주 사천 통합과 관련해서 공약이 예. 들어있죠. 예. 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앞으로 이 문제는 예. 이하를 떠나서 우리 진주 사천 산청은 반드시 통합돼야 된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했으니까
그런 일관된 마음을 가지시고요. 다만 박한수 경남도지사가 불교 메가시티를 폐기하고 급하지도 않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갑자기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그 후보께서 경제부지사로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박한수 도지사의 그 부산 경남 통합과 관련해서의 어떤 그 부지사로서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부산 경남 통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이거 메가시티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 나라에는 잘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옥상옥에 의회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상 이게 맞지가 않아요. 차라리 행정 통합을 해서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야 일관되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유지하듯이 일관되게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행정 통합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 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면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설득을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100만 도시의 행정 통합을 하듯이 행정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부산 경남 통합보다는 진주 사천 산청 통합과 경남도청 진주 하나님 시급하다 봅니다. 네. 공약검증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병규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모를 보니까 끊임없이 진주를 일해왔다라고 했는데 이 경제부지사 재임 기간에 예. 이 사실 기재부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경남 국회를 도움을 요청한 해서 또 사업이 정액이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경남 국회에 도움을 요청한 건이 몇 건인 줄 아세요? 이게 보니까 이 저희 2022년, 23년 2년간 보니까 경남도당하고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회의자를 보니까 국회에 요청한 국비 주요 정액 요청건이 59건인데 이 중에 진주시 국비 정액 요청건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그 더 황당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있었다 하시는데 이 진주가 2년간에 3건의 이 국비 하청 요청건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을에 보니까 국비 정액 요청 사건이 고작 1건밖에 없어요. 1건. 그 끊임없이 진주를 일했다는데 뭘 진주를 해서 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아니 답변을 해주시죠. 아니 저기 예.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제가 어떤 건을 넣고 안 넣고가 아니고 진주시에서 요청을 오면은 전체 우리 18개 시군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당 실국에서 그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린바이오 센터와 그다음에 그린 스타트업 그거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캠퍼스 구축에 거기 지금 유치의 후보님 일등 말씀의 공식입니다. 공약물에 보면은 예. 지금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 선정을 적시해 나왔습니다. 예. 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어디에 조성되는 거 아세요? 저 바이오진흥원 네 조성되죠. 바이오진흥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아니 문산 쪽에 있습니다. 문산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물론 갑이지만 진주 전체를 보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네.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경제부지사였습니다. 예. 그래 참 억지로 이거 업적을 열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하시죠. 예. 맞죠? 그것도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칠암동 경상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겁니다. 칠암동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자, 그런 갑이든 을이든 그걸 아니 유치한 그러니까 경험이 지금은 을의 실력이 후보지 않습니까? 우리 잠깐만요. 을에 대해서도 제가 다 적용이 될 거기 아니, 때문에 후보님. 제가 앞으로 많이 유치를 할 수 지금 있겠죠. 예. 지금 진주시 을이 갑에 비해서 그동안 지난 그 국회 16년 동안 너무 퇴보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진주 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서 선택받고 먹고 살 거를 고민해야지. 예. 지금 갑에 뭘 유치하겠다. 나는 지금 그래서 이게 아니, 유치를 갑의 토론인지 을의 토론인지 사실 강호 헷갈립니다. 의원님께서는 4년 동안 자, 뭐 제가 한번 하셨습니까, 여쭤볼게요. 또 보면은 지금 세부 공약으로 보니까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등 세계 항공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거는 사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예. 이 또한 조성도 보면 정촌면에 있는 경남 항공국가 산단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 한경호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호 후보님. 예.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 이거 어디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올해 2024년도 정부 예산 용역비 2억 이건 확보돼 있죠. 편성된 거 아시죠? 예. 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서울에도 있고 저 정교도 아니 있고. 지금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전국에 지금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진주 어디다 한단 말입니까 이게? 진주에 지금 현재 진주 그 촉성로 안에 그러니까 촉성로가 아니, 미술- 가입니까 어립니까? 아니 그걸 다 의뢰라 그렇게 자, 해서는 안 그러면 한 가지 되죠. 더 우리 여쭤볼게요. 진주 시민이 35만 그 34만 시민 보고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셔야지. 지금 공약에 보면은 촉성로 국보하는 추진, 자 진주 남성동에 있고요. 진주 외성 보건 추진 남성동에 있습니다. 경남 의료원 진주병원 착공 정촌면에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뭐 두 분 다 이 갑을 어딨냐 말씀을 하시죠. 뭐 그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굳이 지역 구도를 각각으로 지역 경계를 구도를 나눈 것은 각자 두 명의 국회의원이 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을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공약을 보면은 지금 이 정말 을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치적을 들이내려고 하는데 사실 뭐 국비 구조를 했다는데 사실 거기 경상남도 박원순 지사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거는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죠. 본인의 공약으로 했다는 것은 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또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뭐 아니, 김병경님 제가- 후보님 이해를 하고요. 잠깐만 제가 그리고 이거 우리 사실은 강 후보님 을지구 하나만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내가 답변- 말씀드리고 아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네.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 예, 아니 그 제가 질의를 아직 안 끝나서 아직 그게 안 계속 끝나서 질의 말씀을 질의하시- 하시네요.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을지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을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소면 의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김민구 의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거꾸로 답변하십시오. 강 이쪽에. 후보님께서는 국회의원 하실 때 우리 진주시 예산 따기 위해서 예산실에 실장이나 차관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기재부 없었지죠?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할 때 원내 대변인 할 때 함께 동고동락했던 원내 수석인 추경호 경제부총리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얘기를 하지. 제가 아니 경제부총리하고 저하고 형 동생을 지내는데 누구하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아, 이거 잘 모르시네요. 예. 우리 서일준 의원님 같이 그제 그분은 과장까지 만납니다. 예산실. 예산은 그렇게 따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고 국비를 또 안 딴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을 후보님. 드릴게요. 아니 100억 이상의 국비 예산을 딴 게 있습니까? 전부 다 특교던데 특교는 이거는 나누어 갖는 겁니다. 2조 원의 특교를 전 국회의원들이 나누어 갖는 건데 이걸 잔뜩 성과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 보고 제가 실소를 김민경 금치 의원님,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4년 동안 잘한 거는 잘했다고 좀 이야기해 아니죠. 주시고 보면은 또 지적할 거는 우리 지적해 예산을 주셔야지. 잘 아시는 오직- 한경호 후보님도 오직 평가 잘 지금 아실 제주도 겁니다. 시간입니다. 잠깐만 제주도 시간인데 잠깐만요. 오직 평가절하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린 바요 또 그린 이 사실 그린이라는 이야기 우리 유권자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을 비롯해서 태양에너지 모든 걸 뭐 그린 수소, 그린 태양 이거 정말 이는 네이밍을 붙이는 것도 저는 사실 뭐 보수 후보라 이야기하니까 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7분의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저는 말합니까? 후보들의 공약 검증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과연 이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꼼꼼히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역 현안 주제는 진주시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대책입니다. 현재 진주시 인구는 2014년 34만 명을 돌파한 이래로 2020년 34만 8천 명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증가했다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 유출은 2022년 기준으로 2,235명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였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인구 순유출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진주시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육성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안과 그 방안에 대한 생각까지 정책과 예산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경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다. 그 표현은 오히려 우리 강민구 후보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지만은 국가 전체 그 지역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책 희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인구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진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 2개소 정도를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률을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진주 핵심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서 일자리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업가 정신 수도의 명성에도 걸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어려운 19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에게 연 50만 원 정도의 청년 기본 수당을 지급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강민국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한경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우리 한경호 후보님 그리고 김병규 후보님 잘 모시고 또 좋은 공약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인구 유출은 결국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냐에 따라서 달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상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내부터 글로벌 기업의 창업주를 배출한 기업가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국적인 지방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공약에 대기업 물류센터를 유치해서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가 제2의 이병철, 제2의 구인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해서 청년들에게 최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 공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제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를 관장하는 이 정무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병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민구 후보님 참 부럽습니다. 4년 국회의원 한 일 없지만 말씀은 정말 잘하십니다. 제가 참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진주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각합니다. 특히 진주갑 지역과 을 지역을 비교하면 저희 선거구인 을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진주 청년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기계, 조선, 방산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우주항공까지 더해지면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주력 산업들은 고도화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처음부터 채용을 전제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자율성에 최대한 맡기고 대신 관에서는 청년 고용 유지 정책을 강화하면 가능합니다. 둘째, 교육 혁신입니다. 좋은 학교가 있어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자사고, 외고 등 모든 특목고를 아예 없애고 이를 지방에 설치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또한 주거와 문화시설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허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3대 허브를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국 후보.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번 제22대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제2의 건국전쟁입니다.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만 잡고 정가사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에 입문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정체도 모를 힘없는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진주의 성장을 멈추고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약할 것인가가 이번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진주의 100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후보는 힘있는 집권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 저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강민국은 우리 위대한 진주 시민들과 함께 진주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으면 합니다.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기호 2번 강민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김병규 후보.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다들 먹고 사시기 참 힘드시죠?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이번 선거에서 무능을 선택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기는 더 싫고 그럴 때는 준비된 경제 전문가 기호 7번 김병규가 해답입니다. 현재 저 김병규를 찍으면 혹시 사표가 되어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는 저 김병규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신다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저 김병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제가 당선되면 반드시 복당합니다. 이분만큼은 인물로 뽑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병규 후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경호 후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열띤 방송 토론 잘 보셨는지요? 진주 국회의원은 진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진주를 대신하는 얼굴입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의혹들이 넘쳐나고 정리가 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진주도 변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존경하는 진주 시민들께서 선거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진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념, 정파, 정당을 초월하여 일 잘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일 잘하는 기호 1번 한경호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기호 1번 한경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한 진주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그리고 KBS 뉴스 경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진주시 을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